사람은 누구나 치료도 잘 받고 따스한 보살핌 속에 있다가 축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주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검은 코끼리가 온다.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말한 검은 코끼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사건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눈에도 잘 보이는 것인데 모두가 모른 척하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잘 죽기 위해 잘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돕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인데 그 보험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한 가지 실손마저도 해결해 줄 수 없던 바로 그거. 오늘은 제가 용기 내어 말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 보험 이야기 정보톡TV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과장님 이야기예요. 아버님이 경추협착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 재활병원까지 6개월을 매주 주말이면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님 병간호를 하셨다고 합니다. 간병하자고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주중에는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에 12만원, 5일이면 60만원. 주말마다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님 병간호를 직접 했었어도 한 달에 240만원, 6개월 동안 총 1440만원을 썼다네요. 병원비는 카드라도 긁을 수 있는데 이 간병비는 20년째 변함없이 꼬박꼬박 매 주마다 현금으로 결제해야 된다는군요. 병원에서 쓴 돈인데 병원비는 아니어서 실손보상도 안 되는 간병비. 본인도 간병하느라 일하느라 힘들었겠지만 그보다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은 매월 지출해야 하는 간병비 240만원.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가까이는 내 부모님 간병이 될 수도 있는 얘기고 언젠가는 나에게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간병보험 왜 필요한 걸까요? 네, 너무 오래 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거든요. 당연히 유병기간은 길어지고 특히 노인 환자의 간호기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노후 파산 신청의 70%가 노후 의료비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치매가 걸려도 오래 삽니다. 2018년 기준 연령별 치매 사망률은 90세 이상이 가장 높다는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병비 보험은 누구에게 더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국의 대표적인 20군데의 장기요양센터만 합계를 내보았는데 2020년 12월 기준 장기요양상태 판정을 받은 분들의 성별, 연령별, 등급별 현황을 보면 남자는 85세 이상 등급 판정자가 5,760명, 여자는 24,827명입니다. 왜 이렇게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네, 남자는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여자가 오래 살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 간병인 보험을 부모님이 가입한다면 이것은 부모님을 위한 보험일까요? 자녀를 위한 보험일까요? 맞습니다. 자녀를 위한 보험입니다. 자녀분들끼리 나눠서라도 부모님의 간병인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친정부모님 먼저 가입해야 할까요? 시부모님 먼저 가입해야 할까요?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 대부분 시부모님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병인 보험은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합니다. 배우자 간병에 매달린다면 돈은 누가 버나요? 간병인 보험은 주부에게 더 필요합니다. 남편은 돈 벌어야죠. 간병인 보험은 노후의 부부에게 더 필요합니다. 노부부의 배우자도 노쇠하고 병들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간병인 보험은 배우자 또는 독신, 본인의 간병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간병인 보험은 이유를 불문하고 질병이든 상해든 간병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간병인을 보내주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비용을 보험금 처리해줍니다.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뿐만 아니라 감기 몸살, 고열, 혹은 맹장수술 등으로 하루 이틀 간병인이 필요하다든지 인공관절 수술로 몇 주 정도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든지 간병인이 필요할 때라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24시간 간병을 해주는 간병인을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180일 동안 사용하시고 180일 동안은 면책이지만 그 이후 180일 동안 또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 간병인을 쓰는 병실이라서 사설 간병인이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럼 원래 간병인을 보내드리기 위해 책정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고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3년 갱신이지만 간병인 수가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수가를 바로 적용해드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보낸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현금으로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원하시는 간병인을 일단 먼저 사용하시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일반 병원은 10만원, 요양병원은 3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적용되는 병원이라면 2만원씩 정액 지급해드려요. 보험금으로 지급해드리는 간병인 사용 일당은 20년 갱신이라 보험료 부담도 적고요. 납입 면제까지 되는 데다가 3년 갱신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또 일반 병원에서 180일, 요양병원에서 180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도 180일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때 유리하겠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사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을 피해서 단번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간병비, 아픈 부모님의 하루를 편안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간병인 보험 준비하세요. 오늘도 정보톡TV는 계속해서 고고고!